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B&I 코리아 대표 준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가가 살아남는 법 웨비나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최대 소기업 비즈니스 협업 단체인 B&I 코리아는 이런 사업가들이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웨비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런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 협업해서 사업을 키우시도록 협업 공동체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동체들을 이끄는 리더분들을 발탁하고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기치 않은 일로 인생의 진로가 바뀌거나 사업의 진로가 바뀌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2007년에 변호사로 일하다가 알츠하이머 오진을 받고 그 이후에 일을 늦게까지 하면서 내가 그 변호사 일을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인재 육성하고 코칭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공동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들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에는 여기 나와 있는 프로필을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출간이 되었던 저희 한국에서 소기업의 협업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오지랖으로 돈을 번다. 이 책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업 변화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얘기 잠깐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 및 정보 제공이 본격적으로 있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잘 안 되는 사업과 잘 되는 사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문제를 가속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화라든가 디지털화, 온라인화, 개인화, 그리고 글로벌화도 가속화되고 있고요. 일자리 감소, 빈부격차 심화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편으로 재미있는 거는 각 지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친밀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게 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보면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든가 글로벌한 그런 사업 운영, 자본, 고급 인력, 플랫폼, 유통 채널, 정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런 변화에서 수혜를 많이 보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흔한 직업들을 보면요. 이런 기능원이라든가 다음에 판매 종사자 303만 명, 그 단순 노무 종사자, 서비스, 사무 종사자, 전문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기업에서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외에는 이런 직접적인 변화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서 사업도 잘하고 있다면 2023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돌아봤을 때 2020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되게 공포에 떨면서 되게 당황하고 있는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자본과 첨단 기술,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개인, 소기업은 어떻게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가인데요.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공감할 수 있고 우리 소비자들과 스피드가 빠르고요. 유연성이 있고 니치 시장 서비스에 적합하고요. 협업하기 좋고 공동체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개성과 브랜드 같은 걸 구축할 수가 있고 신뢰의 관계를 개인적인 레벨에서 쌓을 수가 있고 비용이 낮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도 있겠다.
자,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B&I 코리아인데요. B&I 코리아가 이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참가하는 사업가들은 약 1,450명 정도 되고요. 매주 주찬 미팅에 이렇게 참여해서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연 동원 인원은 약 7만 명이고요. 공동체 구축을 사명을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기버스 게인이라는 즉 주는 자가 얻는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그냥 내 것만 먼저 생각하고 뭐 각자 도생한다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비즈니스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을 우리 B&I 코리아 멤버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B&I 코리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보육원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을 나갔을 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더저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더로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요. 이렇게 공동체, 사업가들의 공동체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B&I에서 B&I에서뿐만 아니라 소기업, 중소기업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것인데 B&I가 리퍼럴 마케팅을 통해서 리퍼럴 즉 잘 준비된 소개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고 계약 성공률이 높은 고객 소개를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협업을 하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있고요. 사업 정보를 빠르게 교환할 수 있고 사업가 훈련, 리더십 훈련이 되고 그다음에 지지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시기에 특히 외롭거나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와 보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B&I 글로벌 현재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단체입니다. 멤버 수가 27만 명 정도 되고요. 한 해 소개 숫자가 120만 건 이상을 상회합니다. 감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B&I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게 된 비즈니스의 금액인데 무려 16.7조 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도 이 비즈니스의 규모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신뢰하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I 코리아 같은 경우에 현재 1,450명 정도 되고요. 연간 비즈니스 성사 금액이 저희도 1,500억을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연간 소개를 주고받았던 건수가 9만 건에 육박을 하고요. 멤버들이 참여하는 교육 시간이 17만 시간을 돌파했고 멤버들끼리 하는 대면 비즈니스 미팅이 4만 2천 건을 넘었습니다. B&I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청소년 리더 육성 프로그램 더저니가 이미 70명이 넘는 사업가들이 인턴십을 제공을 했고요. 청소년 리더를 78명. 작은 숫자 같아 보이지만 보육원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정도의 리더를 육성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없었다라는 게 보육원 업계라고 해야 되나요? 보육원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평입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도 공동체로서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장학금을 3천만 원 이상, 기부금 총 6,700만 원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중요한 정부 지원 사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될 텐데요. 아주 따끈따끈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잘 한두 가지만 메모를 잘 하셔도 몇 억을 세이브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11시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가 한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선 파트너즈의 조영빈 대표님인데요. 조영빈 대표님은 이 중소기업의 벤처 인증이라든가 연구소 설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세금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조영빈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풀시 선한 마음으로 기업에 도움드리고자 하는 시선 파트너즈 조영빈입니다. 저는 분코리아라고 하는 구매 대행 회사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본업을 제외하고도 참 많은 것을 알아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요. 다양한 사업들을 놓치고 까먹고 실수도 하면서 이거 너무 돈을 많이 까먹었다. 줄 수 있는 거 그냥 주는 것들 내가 조건들 다 맞춰놨는데 못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직원에게 맡겼던 적도 있었고 유료 강의 들으면서 스터디에도 참여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름처럼 선한 마음으로 한번 도움을 드리고자 시선 파트너즈 컨설팅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 업체들의 컨설팅 경험과 제가 운영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제가 주로 밀고 있는 세 가지 자금, 세금, 지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 대표님. 네, 다음은 최정환 꿈꾸는 가게 경영연구소 대표님이십니다. 최정환 대표님은 특히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협동조합에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이십니다. 최정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꿈꾸는 가게 경영연구소의 최정환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전문 국가 자격사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공공 영역에서 소상공인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500여 개의 소상공인 사업자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돕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경험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참여하신 대표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정환 대표님.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보만 전달해드리면 사실은 흡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구성을 했냐면요,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를 저희가 4개 정도 뽑아서 두 분의 전문가분께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럼 반드시 아마도 그 사례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으실 테고요. 그런 그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FAQ,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저희가 10가지 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 베스트 10을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1, 2인데요. 벤처, 기업 인증에 대한 사례를 조영미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설립된 지 만 3년이 되기 직전인 회사였습니다. 2주 정도 남았고요. 벤처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50% 감면을 받는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류 작성이 너무 어렵다며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까지 생각하셨습니다. 저를 만났고 그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면서 인터뷰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대처하셔야 되고 추가적인 혜택들은 어떤 게 있는지까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고요. 벤처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표 100점 중에 14점인 연구소 관련된 혜택 점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느냐, 인력이 있느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소 설립을 권해드렸고 그에 따른 혜택도 세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하셨고요. 그 이후 운전자금이 더욱 필요하셔서 소진공, 기보, 그다음에 TCB 자금이라고 하는 기술담보기업 대출을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고 받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3년이 안 된 벤처 기업의 사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와는 좀 다르게 설립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표님이 인지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요청하셨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했고요. 벤처 인증 받기 어려운 업종이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벤처 인증도 받으셨고요. 여성기업 인증 그리고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은 내년을 위해서 현재 준비하는 단계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미리 잘 준비해놨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만 준비한 내용으로 신부에다가 요청한 자금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들이 차례차례 다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뤘고요. 이제 1년이 된 회사이지만 VC에 문을 두드리고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미팅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부 정책상으로 보면은 전 국민의 대다수 95% 이상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되고 지원 제도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누굴 지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인증제도 같은 게 있죠.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정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인증 같은 거를 받는 거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라든가 세금 혜택 같은 걸 받는다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례 3과 4, 소상공인 개인의 협력 분야에 대해서 주정환 대표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1년차 피자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 부진으로 이제 울상인데요. 원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가성비를 따지는 고객 선택은 까다롭죠. 같은 업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매장 운영, 고객 관리, 상품 관리, 홍보, 마케팅, 직원 관리 등 여러 역할이 이제 점점 버겁기만 했습니다. 이러다가 한 6개월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매출을 높이고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 매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저도 많이 공감이 가네요. 이런 공감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밑에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이라든가 소상공인 컨설팅에 대해서 적어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4번입니다. 네, 최 대표님. 네, 잠시만요. 네, A씨의 피자 매장은 이제 금융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컨설팅으로 매출도 향상되고 매장 운영도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씨의 또 다른 고민이 생겼는데요. 개인 사업장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만 자본과 인적 자원, 시스템 부족으로 이제 늘 생각에 그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볼까 싶어도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엄두가 나질 않고 있고요. 소상공인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설립을 하면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랬군요. 이 얘기는 아까 전에 A씨 피자 매장의 사례 연장선상인데 프랜차이즈 시스템 지원 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공동사업에 대해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주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상 지원금이 있고요. 두 번째 무상 지원금, 세 번째는 절세를 통한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상 지원금 같은 경우는 융자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의 매출을 근거로 하는 신용 대출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상 지원금은 창업 패키지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술 개발 계획서 같은 사업 계획서가 튼튼하고 다른 사업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들을 잘 어필이 된다면 또는 특허가 있다면 무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고용 관련된 지원금들도 무시 못할 정도의 금액이 큽니다. 세 번째로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은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같은 각종 인증을 통해서 취득세, 법인세 등을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지원 사업이 우리 소상공인이나 작은 기업한테 굉장히 요긴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다 너무 사업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영민 대표님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뼈아프셔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죠. 좋습니다. 2번,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꼭 컨설턴트 고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표님이 직접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각종 기관의 홈페이지나 또는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들이 본인이 잘하는 업무에 집중을 하시고 그런 지원 사업은 외주로 맡기시거나 다른 직원을 뽑아서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 보수라는 비용, 얼마나 비용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공보수, 보험 계약 등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은 제3자 개입 금지 또는 불법,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컨설턴트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연구소 설립하는데 대략 100, 150 또는 벤처 인증 200 내외, 이노비즈 인증이나 메인비즈 인증 300 내외 정도의 비용을 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한 시간당 5만 원짜리 변호사부터 1,000만 원짜리 변호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오는 비용 구조가 그렇다라는 건 저희가 직접 해서 얘기 드렸고요. 자세한 비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 만났을 때 솔직하게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그러면 청년 입사할 때 1인당 3년 동안 2,700만 원 받는다던데 어떻습니까? 네, 무조건 2,700만 원을 3년 동안 다 주진 않습니다. 조건을 다 갖추고 나서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입사한 친구가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대상자라면 이 친구부터 3년 동안 2022년 12월까지 총 36회를 받겠죠. 그 이후에 신입사원이 또 들어온다, 청년이다. 그러면 그 친구가 21년 1월에 들어왔다면 이 친구는 딱 2년밖에 못 받게 됩니다. 회사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지막 시점은 정해져 있다. 들어온 사람도 무조건 36회 3년 동안 받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한 번 이거를 활용하면 3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될 게 초반에 청년을 많이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 시점에 인원들을 많이 뽑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번입니다. 돈은 필요할 때 바로 빌릴 수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대출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실 기본 심사 기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전에 대기자들에 의해서 순서대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나 좀 빨리 해줘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죠. 조건이 안 되시는 경우에도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가 얼마 전에 자동차세 연체 때문에 7월 초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거절이 난 경우가 있었는데요. 6개월 뒤에 해야 되고요. 재무제표도 사실상 3월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꿀 수가 없어서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금리도 훨씬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5번입니다. 기관이나 은행 지점장 통해서 안 되는 대출도 가능한가요? 네, 이것도 안 됩니다. 기관은 직원들을 사칭해서도 안 되고 직원에게 부정 청탁도 이제는 안 되는 거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어떻게 저도 모르는 그런 방법들을 알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사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은행 지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에 부탁을 하고 서로 관계를 좋게 이어가는 관계일 뿐이고요. 금리 결정권이 일부 있는 정도이지 절대 안 되는 것이 되게 해줄 테니 나한테 수임료를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제대로 된 은행 지점장님은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죠. 그럼 대가를 받고 이걸 해주겠다라는 거는 뭐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씀하셨던 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을 말하죠? 참고로? 정부에서 만든 기관들이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직접 대출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미리 준비가 이렇게 합을 맞추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상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느 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실 본인의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회사들은 매출이 없기 때문에 매출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신용담보대출 융자가 되지 않아서 가령 보증금이라든지 인테리어만 한 비용 지불된 금액을 담보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작년에 창업을 했다라고 하시면 작년 매출을 근거로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까지는 소진공회에서 문을 두드려서 시기에 따라서 신용보증 운전자금 대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중진공 같은 경우는 보통
중진공은 중소담보대출들을 만듭니다. 네, 네. 이름 자체가 중진공이 뭐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아, 네. 중진공이라고 네. 하고요. 소진공과 형님 아우 동생 같은 관계죠. 소진공은 그 아래 단계 인원수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중진공은 그 이상을 표현하고요. 신보와 재단도 형 아우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1억 이하를 대출해 주려고 하고 매출이 적은 회사 위주라면 신보는 1억 이상을 대출해 주려고 하고 매출이 좀 더 큰 회사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은 당연히 기술이 있는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거나 그런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죠. 준비 안 된 질문이라서 죄송하긴 한데 아닙니다. 보통 4명에 걸려 있거나 아무튼 2~3명인데 우리가 한두 명 더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소상공인에서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지원받는 제도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그렇게 넘어가면 불이익이 더 있나요? 소상공인으로 남아있을 때가 더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큰 불이익은 없고요.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하기도 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그리고 TCB 자금 같은 경우들 다 받을 수 있고요. 아까 앞서 말한 5개 기관은 총 합해서 3개 기관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고요. 신부, 기보, 재단은 합산으로 하고 얘네들은 같은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작년부터 이제 기관에서 금감원에서 감사원에서 이제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신부, 기보, 재단은 한 군데서 대출이 나가면 다른 곳에서는 대출 나가지 마라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고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번 가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은 어디서 받나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요. 최정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대출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단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고요. 먼저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외식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하고요. 제조업, 광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말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지 않으면 일단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소상공인은 누구나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신청 이후에 신용 등급이라든지 거래 실적, 매출 실적, 기존 대출 거래 내용 등을 종합평가해서 등급에 따라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지금 금리는 1% 후반에서 2%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환기간은 총 5년까지 가능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저만 해도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7% 내외의 금리를 이용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유용한지는 금리로서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은 분기별로 가능하십니다.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반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금리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혜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는 사람도 많을 테고 자금은 금방 빨리 소진이 될 테고요, 그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3월, 6월, 9월, 12월 그때 그냥 그 홈페이지를 잘 보고 있다가 잽싸게 네. 들어가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쉽게도 개별로 공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당 페이지를 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전에 조용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필요할 때 바로 빌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미래 운영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리 신청해놔서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7번 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단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에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마케팅 홍보, SNS 블로그 마케팅, VMD라든지 경영관리, 직원과 고객, 재고관리, 재무관리, 업종 전환에 대한 컨설팅, 심지어는 이제 기술 전수 컨설팅도 가능하고요. 메뉴 개발을 한다거나 비법을 전수하는 프로그램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사업 지원 서비스, 세무, 노무, 특허, 법률 등 최대 5회까지 컨설팅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컨설팅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컨설팅 프로그램은
90%는 이제 공공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10% 범위 내에서 신청자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한 3만 원 정도, 최대 5회까지 컨설팅을 수행하시게 되면 15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갖고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 그 신청인은 연 1회에 한해서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컨설팅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십니다. 와, 이건 정말 꿀 같은 정보네요. 이렇게 작은 돈으로, 뭐 3만 원, 5만 원이면은 보통 어떤 분들 술 한잔 하실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네, 쓰는데 그 돈으로 이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가 90%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아, 이게 설렁탕 만드는 법이라든가 갈비탕 만드는 그런 비법 전수해 주는 것도 몇백만 원씩 받거든요. 네,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아주 요긴한 서비스이네요. 8번,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네,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시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이 주요 내용이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고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가 등록 신청을 해서 발급되는 기간은 통상 한 30일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거래 사이트에 우리가 제출한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신청 시에는 바로 직전 3개년도에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들어가고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과 가맹계약서, 기타 양식이 제출이 돼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절차들은 사실은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전문가가 도와주신 전문가가 있고요. 예, 프랜차이즈 사업이 등록에 있어서는 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등록된 후에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것 때문에 꼭 포기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건 유의하셔서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외로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5명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이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협력이 기본적으로 함께 원재료를 공동 구매하거나 공동 판매하거나 공동 마케팅으로 이제 규모화시키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협력, 말 그대로의 협동조합 법인체를 구성한다는 측면이 가장 큰 경쟁력이자 장점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단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최소 1억에서 최대 5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금액의 활용은 협동조합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거나 공동 마케팅, 공동 네트워크, 여기서 말하는 공동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협동조합에 필요한 공동 장비를 구매하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비용들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혜택이 있는데 지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융자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건가요?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지원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 지원을 했다고 해서 내 통장에 꽂아주는 건 아니죠? 예, 저희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업 신청 시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그것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그 인정된 금액은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 전용 관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이 나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인출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증빙을 갖다가 저희가 포함해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3억 지원이 나왔다 하면 그게 그냥 숫자로 거기에 뜨는 것뿐이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개발하겠다 하면 홈페이지 개발 업체가 거기에도 또 등록이 되어서 정부에서 이 홈페이지 업체한테 결제를 해주고 우리한테 있었던 3억은 차감이 되는 형식이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저희는 산출물을 얻는 것이지 그 비용을 저희가 수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10번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네, 우리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2년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설립 절차는 간단합니다. 일단 발기인 5명이 모이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에 법인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하면 비로소 저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는데요. 그 절차가 길지 않습니다. 뭐 짧으면 30일 이내, 조금 여유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60일 이내 정도면 충분하게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가 되고,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자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출자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뭐 10,000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그것은 조합에서 정하기 나름이고요.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공증비용 3만 원, 등기비용 3만 원, 기타 등록세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40만 원 내면은 우리가 셀프로 등기와 사업자 등록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예, 우리가 법무사 분께 이런 대행 업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협동조합 설립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요. 간단한 서식과 이 절차들이 우리 지원기관에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조금만 저희가 수정을 하고요. 준비만 하시면은요, 혼자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전 웨비나에서도 나왔었던 첫 번째 웨비나에서 동업과 협업의 어려운 점 같은 거 얘기했을 때, 동업이 깨지거나 그랬을 때 이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부채가 있으면 어떻게 책임지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계약서 이런 것 같은 것들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의 자격과 이제 배당, 우리가 출자금에 대한 배당, 그다음에 이용실적 배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정관 안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업 형태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 의무, 그다음에 탈퇴, 제명, 그다음에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각각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규약과 규정이라고 하는 하위 세부적인 내용에 저희가 담을 수 있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처음 협동조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정관을 처음 작성하시기 때문에 이제 막 수익 배분이라든지 참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전문가의 의견이나 도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정관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의 예방 같은 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정관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인데 사실은 정관에는 큰 뼈대, 큰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뭐 시행령과 법률과 같은 하위 내용들이 더 중요한데요. 사실 현실에서 그 규약과 규정을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빗대가지고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계해서 반영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협동조합 설립까지는 너무나 쉽고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적인 측면에 동업적인 측면에 수익 배분과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문가의 어떤 그런 자문이라든지 도움이 좀 필요하실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정보나 지식 같은 걸 전문가분들이 다 나눠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90%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0%가 되게 자신이 없고 도움이 네, 필요해서 결국 전문가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FAQ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관한 유의사항 베스트 10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1번부터 센 게 나오네요. 브로커를 조심하라. 조영민 대표님. 네, 브로커 조심하셔야죠.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창업 지원 자금에 대한 불법 브로커 주의, 이런 파업창들이 모든 기관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바로 다 뜹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금 일정 비율에 대한 성공 수임을 요구를 한다든지, 대필 작성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직원 사칭, 그리고 보험 계약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신고가 되면 받은 업체에서는 모든 금액들을 다 환수당합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또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수도 없고요. 이걸 빌미로 브로커가 오히려 발목 잡고 내가 이거 신고할 거야, 그러니 또 보험계약해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장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매년 초에 이렇게 설명회를 할 때
13번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라는 장표까지 띄워서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지급받고 나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은 문제가 있는 건데 허위 대응한다든지 분시, 그리고 허위 대출 약속, 부정 청탁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다 안 될 뿐더러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보험 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해주고 정책자금을 받는다? 이건 앞으로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관련돼서는 사실은 소비자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되게 놀랐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무용의 컨설팅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고 이렇게 지급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면서 보험을 중간에 간접적으로 판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도 종종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가 있는 컨설팅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값을 주고 사는 풍토가 있는 것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덜 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창업이 유리하다. 네, 여러분들 기업 운영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 기업을 몇 년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단 7년입니다. 7년이 지나면 창업 기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많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가 되죠. 다음 장 넘겨봐 주시면, 그렇다면 내가 현재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설립 일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 놨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조금 길쭉한 동종 업종이지만 개인 사업자가 B 법인을 다른 곳에 설립해서 진행을 할 때 창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장을 또 봐주시면 또 개인이 또 다른 개인 사업자를 낼 때 이종 업종을 냈을 때에도 창업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래 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5자리를 가지고 우리 모든 업종을 구분을 해놨는데요. 4자리까지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 업종인 거죠. 5번째부터 달라야지 다르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다음 장을 넘겨봐 주시면, 새로운 업종의 기준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4번째 자리부터 다르면 다른 업종이라고 봅니다. 3번째까지 갖고 4번째가 달라야 된다는 뜻이고요. 서비스업은 3번째 자리부터 다른 것들도 다른 업종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데 고무링, 오링을 제조하시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금속 사출로 플라스틱 제조하신다는 것을 이제 또 같은 사업 업체에서 하고 계셨어요. 그거를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법인을 또 새로 내서 금속 사출, 금형 사출 제품을 만드는 것을 권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고 그쪽에 대한 매출을 인정을 받게 되면 향후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조 대표님, 혹시 이게 어떤 업종에 있는지,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새롭게 사업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이 업종인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 좀 쉽게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화할 때 없어요, 혹시? 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는 것은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직업을 분류하는 거, 질병을 분류하는 거, 그리고 업종을 분류하는 것을 한국에서 이제 표준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게 9차, 10차 이런 식으로 매번 바뀌는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검색을 통해서 내 업종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내가 처음에 사업할 때 냈던 주 업종이 도소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커지면서 ODM으로 제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로 판매하는 경우가 크다면 매출 근거가 제품 매출로
세무사님이 잘 해주셨다면 그걸 잘 이해하고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서 세무사님이 제조업으로 만들어 놔주셨다면 그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제조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업종 구분이 그렇게 나중에 나도 모르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무사님 재무제표 안에 본인의 이제 기업의 업종을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라든지 분류표를 이제 세무사님께 요청해서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리하자면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이런저런 혜택이 많다. 7년 안에 혜택이 많고 그렇게 할 때 꼭 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역을 좀 옮기거나 이 업종을 조금 시작하거나 이런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3번 자금 신청 시 내가 모르는 거절 사유가 있다. 맞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이유가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대표님이 나는 연체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자동차세 6월 말까지였는데 툭 튀어나오죠. 그리고 요즘은 법인 같은 경우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책임경영평가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임원, 주주, 부사장님 이런 분들에 대한 신용들도 평가를 합니다. 부사장님의 압류가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회사에 대출이 막히는 경우들도 생기죠. 또한 재무제표를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7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자본 잠식이고 결손이 매년이 되고 있었는데 나는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현금으로 돈을 받거나 또는 재무제표 반영을 못 시키거나 또는 가지금, 가수금 비율들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 비율이 안 맞으면 이 회사를 평가할 때 단순 숫자를 가지고 보는데 모든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이 10배가 되고 매년 결손이 나는 회사에 돈을 빌려줄까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월이 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매 분기마다 부가세 신청하듯이 재무제표를 잘 만져주는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고 세무사님과 관계를 가져서 소통을 해서 준비하는 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분식이 아니라 제대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가점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점 사항들만 준비해 준다 하면 같은 조건인 다른 사업자들보다 우위에 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사업의 신청 시 당연히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당장에 이런 인증이나 고용 증가 이런 가점 사항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있는 건 아닐까요? 차근차근 준비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잘 못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 이쪽을 굉장히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런 정보 같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당사자들은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정보를 찾을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일하시는데 바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정보에 뭐라고 해야 돼? 빠꼼한 분들이 이게 뭐 허위를 서류를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정부 돈을 빼서 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서류를 되게 어렵게 엄격하게 조건을 엄격하게 하면 더더군다나 실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서 멀어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게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4번 가겠습니다. 4번 지원금 못 받을 수 있다. 네, 내가 열심히 준비해 놓고 조건 맞춰놨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신청했더니 지원금이 거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바우처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한 지 3년 이내, 만 39세 이내, 49세 이내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조건을 잘 갖춰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측에 있는 고용지원금 관련된 사업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업인데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항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 추가고용지원금입니다. 근래에 많이 바뀌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고용하고 6개월 뒤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나는 다 조건 맞췄다 생각하고 6개월 뒤에 신청을 했더니 병원이었거든요. 10명을 뽑았던 거예요. 10명, 한 사람당 2,70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2억 7천만 원을 3년 동안 총 받을 거라 생각하고 6개월 뒤에 딱 신청했는데 예, 다 거절이 난 거죠. 조건 하나가 안 맞아서. 어이구야. 그러면 3억가량 가까운 돈을 내가 열심히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익을 낼 수 있는 돈이 2억, 3억 가까이 돈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단숨에 날려버린다는 건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지원금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전에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되고요.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5번 연구소 벤처기업 어려워진다. 네, 올해 특히 연구소 설립 후 사후 관리가 더 빡세졌고요. 벤처기업도 내년부터는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면서 더 어렵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다음 장 넘겨봐 주시면 연구소 설립 후에 혜택들은 큰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R&D 사전심사 제도라는 게 생겼고요. 법인세 신고 전에 또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받아라. 그래서 통과를 하면 세무조사 시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데 이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회사가 향후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되면 다 토해내야 되고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1년치를 가지고 하지 않죠. 5년치를 가지고 한다면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존폐까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다음 장 넘겨봐 주시면 벤처 인증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심이 될 것이고요. 지금 보증서 또는 대출 8천만 원 이상을 받았던 것으로 70% 이상 벤처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중진공 기부에서 8천 이상 받은 조건이 특허나 제조업이나 뭐 IT 쪽이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벤처 인증이 너무 쉬웠고 굉장히 많아졌어요. 벤처 인증 받은 회사들이. 근데 이 혜택들이 큰 반면 너무나 많이 벤처 인증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제도 요건을 폐지를 했고요. 다양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맞춰서 내년부터는 벤처 인증 제도가 개편이 되니 올해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진공 기보 이외에도 연구소를 운영 중인 회사라면 영상연구 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지급되는 회사들은 벤처 인증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5천만 원 이상 받은 회사들도 벤처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사전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는 신청조차 못하기 때문에 올해 한번 꼭 도전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느끼는 거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세금 절세 제도라든가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리가 강화된 걸 느낍니다. 이게 아마도 뭐 이런 정부가 교체된다던가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면서 부실하게 운영되던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보험료 인상되니까 빨리 보험 들어라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영업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 아니라 점점 이건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기왕 하실 거면은 미리 좀 준비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6번 소상공인 전문 컨설턴트를 찾아라.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단에서는 그 업종별 분야별 800여 명의 컨설턴트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턴트의 경험과 전문 분야가 다른 만큼 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턴트 매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컨설턴트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그 컨설턴트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단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가 선정하려고 하는 업종별 분야별 컨설턴트 분들의 프로필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사업에 필요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턴트의 프로필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번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맹거래사와 친해져라. 네, 가맹거래사는 이제 프랜차이즈 분야의 국가 전문 자격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맹거래사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개설 등록이라든지 가맹거래소 등록에 국한된 것으로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업무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률 기반의 분쟁 조정, 그 다음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 가맹점 출점을 위한 가맹중개 업무를 대행합니다. 우리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맹점 출점이 사업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신력 있는 국가 자격사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가지고 가맹중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맹본부의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도 물론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둘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컨셉 도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시스템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가맹거래소와 친해진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정거래위원회 기조가 제가 알고 있기로 점점 이 점주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을 더 보호하는데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내가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맹거래법 위반이라든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프랜차이즈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걸 시작하시려면은 미리 가맹거래사와 상의하고 계속해서 상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8번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을 활용하라. 네, 우리 공공 또는 지자체에서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소상공인시장진흥단의 유망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이 있고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사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사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틀어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들의 기본 요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에 1년 이상 1개 이상의 직영점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야 되고요. 통상 지원의 범위가 3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와 자산 취득이 되는 물품 구입 또는 장비 구매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브랜드 개발이나 홈페이지 구축, 마케팅,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서 이 시스템 구축 비용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실제 선정이 되면은요, 그 선정 금액의 총 금액의 자부담금 통상 20에서 30% 내외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한 2분 남았는데요. 9번, 10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활용하라. 네,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제 8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크게는 컨설팅 지원과 공동사업 자금 지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컨설팅은 협동조합이 최소 설립되고 안정화될 수 있게끔 5회에서 10회까지 지원이 되고요. 컨설팅의 범위는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과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공동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선정 시에는 사업 유형에 따라서 일반형 또는 선도형이 있는데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에서 5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지원 사업은 잘 활용하면 약이 되고 너무 의존하면 독이 된다. 네, 앞선 제가 3번, 4번 우리 피자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자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가 실질적인 사례인데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 촉진 컨설팅을 지원받아서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했고요. 1년 후에 A씨는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을 받고요. 아울러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1억 원의 또 추가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지원금으로 협동조합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0개까지 늘어나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자, 반면에 좋지 않은 사례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사업자로 구성된 커피 협동조합의 경우인데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6천만 원의 고가 공동장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지원 이후에 조합원 사업자의 소극적인 참여와 무관심으로 조합원 간 갈등이 생겼고요. 이내 협동조합이 개점 휴업 상태에 이르렀던 사례, 이런 경우들이 저희 주변에 비일비재한데,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지원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좋지 않은 사례로서 우리한테 이제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컨텐츠인데 최종환 대표님 마이크 사정이 안 좋아서 안 들린다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유의사항 베스트 10 여러분 지금 이 캡처해 두시기 바라고요.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점가 두 분, 조영빈 시선파트너스 대표님과 최종환 꿈꾸는 가게경영연구소 가맹거래사 두 분께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연락하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적어도 자기가 못하는 거,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해가지고 그냥 돈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는데 맞죠? 네. 네, 여러분들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가의 최강의 사업 무기인 B&I, 저희 B&I 코리아 멤버분들은 세상의 비즈니스 방법을 바꿉니다. 기볼스 게인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B&I 코리아 참가 신청은 02-6261-8838 카카오 모바일 친구 찾기에 B&I 코리아 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에 B&I 코리아 찾으셔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귀중한 시간에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웨비나 시리즈 진행되니까 꼭 찾아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